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툰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허허파육 작가의 오라존미라는 작품 소개해드렸었고요. 그 방송 말미에 이번 주에는 그 정말 명작, 띵작 H2라는 작품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그 작품으로 돌아왔고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명작 100선, 고전 명작 100선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만화책으로 이렇게 100선을 만든다면은 뭐 한 자리 수에 들어갈 작품이 아닌가. 그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높게 평가하는 작품이군요. 네. 그래서 아다치 미츠루 작가고요. 네. H2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99년까지 연재가 된 작품이고요. 총 34권으로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뭐 그 2000년대쯤 2010년 이후였나요? 어쨌든 최근에 네. 그 개정판이라고 하죠. 완전판. 네, 소장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출시가 됐으니 충분히 가치가 있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 갖고 계세요. 그 전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게 사실 제가 만화를 소개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오거든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봤던 작품이니까 사실 보다 보면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보다 보면은 계속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의 작품이고요. 몇 번을 완독한. 그렇죠. 이것도 뭐 거의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네. 네네. 어쨌든 아다치 미츠루 작가부터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분은 나이가 꽤 있으십니다. 51년생이세요. 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저희 아버지 또래 이상이시죠. 그러네요. 네네. 데뷔도 1970년에 하셨어요. 20살 때. 초반부에는 이제 약간 단편으로 주로 연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가 확 뜨게 된 작품이 터치. 터치라는 야구 만화. 본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쌍둥이 형제의 야구 만화인데 그것도 역시 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정확히 말하는 야구 만화는 아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떴던 작품이 러프. 그것도 봤어요. 러프 수영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역시 수영을 도구로 해서 남녀간의 풋풋한 사랑을 다룬. 여주인공이 수영을 했던 것 같은데. 여주인공이 다이빙을 하고 남주인공은 수영을 합니다. 자유형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이 H2입니다. 네. 네. 가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그런 약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정말 대놓고 히트를 치라고 만든 만화가 H2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믹스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세요. 현재도.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터치. 네. 터치의 26년후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들. 네. 네, 저도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분께서는 이 러브 코미디라고 하죠. 그런 장르를 거의 개척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운동을 소재로 하는데 소년 스포츠 만화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보통 스포츠 만화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운동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겪고 성장을 하고 그런 작품인데 이분의 작품은 절대 그런 스포츠 만화가 아니에요. 운동은 도구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남녀 간의 풋풋한 사랑,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들을 다루고 있고요. 사실 그림체가 뛰어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분은. 제가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분 만화에는 손이 안 갔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림체가 되게 좀 별로거든요, 솔직히. 단순하죠. 단순해요. 엄청 단순하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작품의 주인공 얼굴이 똑같아요. 사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되게 비슷해요. 다만 그 세부 설정만 바뀌고 운동만 바뀌고. 그렇죠. 운동이 뭐 수영도 있고 야구도 있고 권투도 있고 뭐 야구가 한 50%는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그러시고요. 근데 되게 대단한 게 그런 정적인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과 그런 러브라인을 되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겁지 않죠.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풋풋해요. 이 풋풋하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네.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보다 보면. 맞아요. 드라마 보는 느낌이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시리즈의 최초죠. 응답하라 1997이 방영이 됐을 때 이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 느낌이 되게 많이 난다라는 말이 꽤 있었어요. 네. 실제로 뭐 PD가 약간 오마주를 사용했다.
라는 소리도 있긴 한데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소꿉친구 클리셰라고 하죠. 대가입니다. 대가. 이쯤 되면 대가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 네. 모든 작품에 소꿉친구가 등장하고 그렇죠. 소꿉친구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이 H2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작품이죠. 네. 거의 사실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유독 H2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작이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그래서 대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쨌든 이분의 작품은 통산 다 합쳐가지고 통산 판매 부수가 2억 부를 돌파했습니다. 이야. 혼자서 2억 부를 판 거예요. 어마어마하시다 네. 진짜. 70년부터 활동을 하셔서 2008년도쯤에 네. 2억 부를 돌파하셨다고 합니다. 단행본으로. 네. 작가 소개는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아마 또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작품도 만화 방송을 계속 한다면 한 번쯤 더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나. 러프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봤어요. 네, 러프도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H2라는 작품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H2냐? 주인공이 3명이 나와요. 남자 2명, 여자 1명. 근데 남자 2명의 이름이 히로와 히데오입니다. H잖아요. 그래서 H2입니다. 그렇죠. 사실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또 히카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H예요. 그래서 H3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히로와 히데오 때문에 H2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은 히로는 투수예요. 엄청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렇죠. 히데오는 타자입니다. 역시 이미 완성돼 있는 타자예요. 소위 말해서 전국구 전국 1, 2위를 다투는 투수와 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베프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해온 베프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히카리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은 히로의 소꿉친구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뭐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약간 누나 동생 같은 사이. 약간 맞아요. 네. 동갑이긴 하지만 히로가 키가 작으니까 맞아요. 히카리가 히로를 약간 동생 취급하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히카리는 또 히데오랑 사귀는 사이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히데오가 히카리를 보고 반해서 히로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꿉친구 사이가 있고 연인 관계의 사이가 있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벌어지는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야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로는 투수였는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는 야구부가 없는 학교로 가요. 왜냐하면 히로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투수 생명이 끝났다라는 판정을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 판정을 내린 의사가 돌팔이었습니다. 의사 자격도 없는 돌팔이었어요. 그랬나? 네,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었어요. 네, 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히로와 히데오는 계속 같이 갈 사이였는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 때문에 그렇죠. 히로와 히데오가 갈라지게 된 거죠. 다른 고등학교의 운동부가 된 거죠. 기본적인 스토리 줄기는 두 학교의 야구부가 그 갑자원이라고 하죠. 갑자원에 나가기 위한 사투. 그렇죠. 히로가 간 학교에 없다 보니까 야구부가 없어요. 창설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맞아요. 근데 또 우연의 일치로 네. 야구부가 없는 학교예요. 근데 야구를 잘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야구부를 만듭니다. 히로가. 네. 그 친구 있잖아요. 네. 배터리. 노다. 네. 그렇죠. 뚱뚱한 친구 노다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야구부 두 학교의 야구부가 약간 그런 청춘 만화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갑자원에서 서로 타자와 투수로 만나자. 근데 결국엔 정말 마지막에 한 번 만납니다. 결승에서 만나나요? 네. 결승에서 한 번 만난다 마지막에. 그게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네. 1학년 때는 히로네 학교가 진출을 못해요. 신설 야구부니까. 네. 2학년 때는 히데오네 야구부가 떨어져요. 그래서 3학년 때 만납니다. 야. 마지막 대회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갑자원이라는 대회에 대해서 일본 만화의 되게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요즘은 비판도 많지만 그 소년이 네. 청춘을 불사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거의 뭐 야구 왕국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야구부가 굉장히 많고 뭐 이제 현이라고 하죠, 현. 우리나라로 치면 도. 현 내에서 한 팀만이 그 갑자원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또 갑자원이란 전국대회죠. 전국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 게 그렇죠. 모든 고등학교 야구부의 꿈이죠.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그 한창 그 H2 유행할 때
갑자원의 인기가 거의 프로 수준급이라고 들었었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 갑자원 왜 이름이 갑자원이냐면 이제 일본 말로 하면 코시엔인데 그렇죠. 그 오사카에 코시엔 구장이 있어요. 네. 오사카에 코시엔 구장이 있는데 그 구장에서 대회를 항상 열기 때문에 그게 그 구장의 이름이 일종의 그 대회 이름화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에이스 투수 한 명이 계속 던지거든요. 그렇죠. 네, 수십 경기를 던져요. 그래서 이미 프로에 가기 전부터 어깨에 망가지죠.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설정이 좀 이 H2 내 설정도 맞는 게 히로는 아까 말했듯이 천재 투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만 있어도 그 갑자원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야구는 투수가 절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야구 만화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야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구일 뿐이고 이 히카리가 있습니다. 히카리 제 3의 주인공.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저는 제일 메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 히카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데오랑 사귀는 사이이자 히로의 소꿉친구입니다. 처음에는 히데오랑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히카리가 자꾸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보니까 네. 히카리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아주 나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여지를 주죠. 맞아요, 여지를 계속 줘요. 히로한테 계속 여지를 줍니다. 네,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요. 자꾸 상황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로우 탈러님이 말씀하셨듯이 히로는 원래 성장이 느렸어요. 왜냐면 남자 애들은 성장이 느린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히카리가 동생같이 생각했던 히로가 자기보다 키가 커져 있고 그렇죠. 멋있는 등발을 가진 투수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기는 이미 완성된 히데오랑 사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히로가 계속 그러니까 히카리가 네. 히로를 보면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다치 미추루 만화의 핵심인 게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럼요. 대놓고 말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로가 네. 우승을 합니다. 히로가 이제 그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네. 그래서 히로네 집에서 히로네와 히카리네가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히로가 자야 되는데 시끄럽잖아요. 네. 그럼 나 히카리네 가서 잘게. 거기서 히카리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맞아요. 그걸 몰랐던 히카리가 자기 방에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히로가 근데 이미 지쳐 있던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역투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로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히로를 올려주려다 말고 히카리가 잠깐 끌어안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히데오가 알면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잘못된 만남이네.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봐도.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히데오한테 소개시켜 줄 때 네. 아마 히카리가 애매한 그런 감정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히로한테요? 네. 아니요. 그때는 왜냐면 히로는 네. 엄청 작을 때예요. 아 단호했었나? 네. 완전 그 유니폼 엄청 큰 유니폼 입고 다닐 때여가지고 중1 중2 때. 네, 중1 때입니다. 중1 때. 그래서 히데오가 점점 불안감을 느껴요. 히데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친한 사이인데 둘이. 네, 그렇다고 또 히로도 버릴 수 없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히카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화의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인 히데오가 히로한테 일생일대의 승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갑자원 마운드에서 갑자원 구장에서 타자와 투수로 만나서 대결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너한테서 홈런을 치면은 너는 깨끗이 히카리를 포기해라. 대신 내가 다 삼진을 당하거나 안타를 치지 못하면은 그 히카리는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 승부를 합니다. 아니 이건 히카리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히카리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히데오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 히카리 의견은 없나? 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약간 90년대 감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 와중에도 히카리는 네. 히로한테 힘내 히로야라고 합니다. 야, 아주 나빠요. 네. 애매하다. 네, 애매해요. 제가 지켰잖아요. 히카리가 제일 나빠요. 힘내 히로야, 힘내지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 거죠. 네.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데 네. 히데오가 히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답게 직구로만 승부하자. 야. 왜냐면 히로의 직구는 거의 전국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총 히데오한테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타석이 3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히로가 다 잡아냅니다.
뭐 삼진인지 뭔지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직구로만 다 잡아내요. 네. 근데 마지막 타석, 마지막 승부구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네. 히데오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요. 히로가 내 약속을 어기고 변화구를 던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잠깐, 그렇지만 히로는 끝까지 직구 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히데오가 거기서 생긴 마음의 틈으로 인해서 삼진을 당하고 히로네 학교가 갑자기 우승을 하고 끝이 나요. 야. 그러면은 히카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히로한테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히카리의 입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히카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게 네. 히카리는 결국 다시 히데오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만화는. 이상해요. 애가 이상하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매니저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히로가 어떻게 보면은 히로는 되게 불쌍하게 혼자 솔로로 남아 있던 것 같은데 네. 히로에게는 그 미녀 매니저인 하루카가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하루카는 또 재벌 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했어요. 네. 하루카가 등장하면서 히카리가 엄청 질투를 한다는 거지. 맞아요. 조금씩. 네, 맞습니다. 그게 뭐 대놓고 질투는 안 하지만 네. 누가 봐도 이제 작가가 그렇게 그렸잖아요. 네. 히카리가 이렇게 엄청 질투하는 모습을. 그렇죠. 신경 쓰고 되게 둘이 있는 거 신경 쓰고 뭐 네. 데이트하러 간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막 되게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히로도 나쁜 놈이네요. 그러니까 하루카는 정말 일편단심 히로만 쳐다봅니다. 그 매니저라는 하루카는. 제가 봤을 때 H2는 네. 히로와 히카리의 약자예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히데오와 하루카는 조연들이고 H4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히카리와 히로가 어떻게 해서 안 이어졌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히데오가 네. 어떻게 히카리와 사귀게 됐냐 얘기가 아니라 네. 왜 히로와 히카리는 사귀지 못했을까. 네. 그 얘기를 풀어낸 작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되게 삼류치정극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삼각관계로 점철된 그렇죠. 사각관계죠, 사각관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좀 삼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밉지가 않아요. 네. 만화가. 이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10대가 줄 수 있는 풋풋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러면 정말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그렇지만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를 때예요. 맞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약간 그런 좀 스포츠라는 그런 청춘 만화적인 대표적인 요소가 그리고 결합됐기 여태까지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때 네. 방금도 말했지만 싸구려 치정극처럼 좀 얘기를 한 게 없잖아 있지만 되게 따뜻한 만화예요. 맞아요. 이거. 따뜻해요. 이거 진짜 따뜻한 만화고. 따뜻하고 근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네. 야구 파트도 꽤 많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야구를 더 많이 기억했어요. 네. 그 약간 손도 다치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그래갖고 이걸 던지네 마네 했는데 네. 피 흘리면서 던졌던 것도 기억나고. 네. 그 배터리랑의 우정도 원래 히데오랑도 베프지만 그 배터리, 네. 그 포수, 네. 노다 그 둘의 관계도 이제 인상에 남죠. 네. 그 히데오랑 이제 타석에 들어왔을 때 둘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히로는 직구만 던질 거다. 그렇죠. 그 노다라는 친구와의 우정도 괜찮았고, 되게 그리고 확 웃기진 않지만 잔잔해요 끝까지. 잔잔하게 가끔씩 피식피식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 코미디예요. 네. 피식피식하게 만드는 그 개그감이 좀 있고. 그렇죠. 이거 한번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만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른 작품도 찾게 됩니다. 맞아요.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맞아요. 확신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H2보다 딴 걸 먼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완결이 나중에 된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터치나 그런 거 러프 먼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러프가 수영인가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권투도 있었잖아요. 카츠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이에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네. 크로스 게임이라는 만화도 있고. 그 축구부 머리 길러서 축구부 친구도 H2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 좀 실없는 친구. 네네네. H2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여러 그 감초 같은 조연들이 또 꽤 많아요. 존재감 없는 그 네. 축구부 선수도 나오고. 네네. 재밌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옛날 만화를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럼요. 그 보던 시절이 생각이 나죠. 네. 언제 신권 나오나 막 이렇게 기다리던 맞습니다. 만화방 가서 언제 뭐 들어왔나 이렇게 둘러보던 건당 300원에 빌리던 그 시절이. 이게 딱 99년에 완결이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창 그 책 대여점이 성행할 때거든요. 거의 또. 뭐 피크죠. 네네. 2000년대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완전 피크였죠. 인터넷 보급되기 전까지는 정말 최고의 오락이었죠. 그렇죠. 네네. 또 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 만화를 주제로 한 노래도 있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아, 네. 그래요? 네, 그 가사가 딱 이렇습니다. 그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히로의 입장에서 가사가 나오고 히카리 입장에서 가사가 나옵니다. 중1 때까지는 첫째 줄에. 만화 주제가요? 네, 아니 만화 주제가 아니에요. 델리 스파이스라는 그룹이 네. 이 만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노래가 고백입니다. 오, 몰랐네. 네, 그 보시면은 다 만화에 나온 대사예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몰랐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되게 아직까지도 뭐 델리 스파이스 노래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 좋은 작품 들고 왔네요. 네. 좋은 만화. 네. 다시 읽어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좀 엄두가 안 나요. 그렇긴 해요. 하루를 비워야 돼. 아, 오래 걸려요. 한 5-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다 보려면. 밤에 보면은 다음날 출근 못 하고. 네. 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네. 맞아요. 아, H2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 웹툰으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만화 방송 밥방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